늘어가는 실버 세대.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제는 은퇴한 실버 세대들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 그들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71.8%, 여성의 경우 44.5%가 취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밝고 의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예,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무훈련과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또는 현장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그 일할 의욕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 일할 그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공단과 훈련기관에서 사업을 공모한 뒤 산업인력공단에서 그것을 심사 선정하여 훈련기관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훈련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현장 연수를 거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훈련 과정을 보면 특수용접, 조경원예, 측량보조 등 19개 과정이 있고, 훈련은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덕성직업학교, 지역폴리텍대학 등 18개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청소년 수련관. 오늘은 이곳에서 전통공예 수업이 있는 날이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공예 과목을 훈련받은 참여자가 훈련을 마친 후 강사로 취업했고, 오늘 전통공예 수업을 진행하러 나왔다. 전통공예인 한지를 이용한 필통 만들기, 거울, 그다음에 명함꽉, 또 보석함, 또 어떤 카드집, 이런 여러 가지를 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교육시설 또는 노인복지관, 그다음 노인 주간시설 같은 데 파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한지를 이용해서 손동작을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은 사회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일조일석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공예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냥 미나 그림을 좋아하니까 미나를 일단 그 발전센터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 뉴스타들이라는 게 이제 또 공고가 붙고 그래서 이거 옛날에 관리공단에서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의를 했던 바 나이도 관계 없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으면 해도 된다는 이제 있고, 이래서 저 친구랑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가르치고 하는 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 그래서 또 취직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취직을 시켜준다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훈련은 하루 8시간씩 총 12주간 250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창업, 교육 강사 등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고, 보수는 시간당 5만 원, 한 달에 80여만 원을 받는다. 저를 배움으로써 제가 여러 가지로 와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굳이 또 강사를 안 나가더라도 그 집에서 공예방을 차려서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물의 집 같은데 이런 데 납품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인사동 나가보니까 또 작가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덕성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조경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실버 세대를 비롯해 고령자들은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시간이다. 2009년도 3월 30일에 시작을 해서 6월 29일까지 진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고령자 뉴스타트 조경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실업 대란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더더군다나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또는 명퇴를 당하고 이러면서 직종을 전환해서 60세, 65세까지 취업이 가능한 직종으로 조경, 시공, 실내 조경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일일 8시간,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훈련 교육비는 전액 나라에서 지원하며 훈련생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우선 이 조경은 이제 생소한 분야지만은 국가에서 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명퇴자나 또는 퇴직자, 정년 퇴직자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이것을 정부에 추진한 소규의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에서 또 사업 쪽에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훈련 과정은 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훈련 과정 및 현장 연수 요건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조경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얻은 실버 세대를 만나러 가봤다. 그는 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하게 된 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재미에 일이 고된 줄도 모른다. 아직 힘과 열정이 넘치는데도 나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은퇴 후 전문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직장을 이제 다시 잃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찾다 보니까 인터넷을 뒤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요새까지 살아온 결과가 재취업 교육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이번엔 한번 이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지나온 30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30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됐고 더 길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경 쪽이 좀 더 저하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혹시 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자연과 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땀을 흘림으로써 제가 살아가는데 좀 그 에너지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경훈련 과목에 대한 입학설명회가 있는 날 많은 수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길 희망하며 모여들었다. 실버 세대를 비롯한 고령자들의 재취업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4개월이라는 교육과정 동안에 이거를 성실히 배워서 선생님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입학원서하고 등본하고요. 이제 부양가족 등을 봐야 되고 이제 구비 서류가 다 있는가를 보고 이제 면접은 저희 자체 면접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학력 또는 전직,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1대1 면접을 하시나 보죠? 그렇죠. 예.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받아줄 수는 없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 훈련에 대한 의지와 취업에 대한 열망을 알아본 뒤 선별하게 된다.
대부분 나이 때문에 취업 전선에서 밀려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탓인지 실버 세대도 배우려는 열기가 젊은이들 못지않다. 중요한 과목을 배워서 이 분야로 취업할 목적이 있느냐는 얘기. 취업하고 나서 조경 관련 훈련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기업 사옥 조경 관리, 관상소 관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경소 관리 등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잘 보셨어요? 또 다른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진지했던 조경 수업과 달리 이곳 강의실엔 웃음이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지금 한창 웃음 치료에 관한 수업, 실버 웃음 코디네이터 강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맞춤형 취업 창출 프로그램이다. 처음에 고령자 뉴스타트 훈련이라고 해서 50세 이상의 분들이 제2의 삶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건강도 관리하면서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많이 웃으면 건강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웃음 지도사 과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공이 맞게 생겼나 없어. 손을 가장 활용하는 실버 레크리에이션, 실버 라이프 코칭, 웃음 치료 실전으로 구성된 훈련 과정을 거쳐 현장 연수까지 마치고 나면 수료생들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 왜 이 스트레스 병이 이렇게 많아지? 이 좋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하는 웃음 치료는 다른 웃음 치료와 달리 인체 에너지하고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주변의 에너지를 굉장히 밝게 하는 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공원에서 웃음 치료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웃음 치료 강사가 나오는 날이면 무료하던 공원에 생기가 돈다. 또 공원에 나와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빛이 기대감에 반짝인다.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공기 어디야? 누가 그랬어? 아이고, 완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50대 중반을 넘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것보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을 접한 것도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 접했고 또 웃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의 첫째 생각이었고 또 그런 것을 제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은 거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남은 나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웃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코디네이터의 경우 1개월 교육과 1개월 현장 연수를 받으면 된다. 대부분 지역 노인복지관, 재활복지관 등의 파견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3시간일 경우 40만 원, 주 5회 하루에 8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83만 7천 원의 보수를 받는다. 정부에서는 이제 고령자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취업 알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을 일할 기회가 없다 또는 훈련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나 가까운 훈련기관을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훈련 과정을 택해서 좋은 훈련을 받으시고 또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구직 등록 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사진을 구비해서 신청한다. 모집 기간은 매년 2, 3월,
노동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단순한 훈련 과정이 아니다. 은퇴나 실직 후 갈 곳 없는 실버 세대들.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삶에 대한 핑크빛 기대이자 활기찬 미래를 위한 희망의 빛일 것이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새 삶을 다시 스타트해보면 어떨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듯이 준비된 노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열려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기보다 인생의 시작은 지금부터. 이제는 나도 성공한 실버 인생 성시린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실버 세대들이 점점 사회의 주변인으로 맴돌고 있다. 이들이 가진 소박한 꿈은 바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고 싶다는 것인데,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경제적인 부분이 32.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이 19.3%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단순 노무직이 43.8%,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공공분야 그 비율이 높은 거는 현 노인의 이제 특성을 좀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노인 세대는 그 해방 전후를 해서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또 그 교육 수준 이런 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이제 일자리가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공공분야 일자리가 비율이 좀 높은데, 그거를 꼭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분야 일자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유용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기여를 한다는 거죠. 뭐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든가 문화재 보호라든가 또 그 13세대 한자 또 전통 예절을 이렇게 교육하는, 강의하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또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을 돌보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어르신들이 좋은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공공 분야가 이렇게 나쁘다, 또 비율이 높아서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뉘는데, 참여 어르신이 받는 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이러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인 보탬에 있어서도 보탬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인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의료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국가의 노동력이 또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에 대한 어떤 그 보충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노사공동재취업센터의 강의실. 이곳엔 실직과 퇴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뛰려는 이들의 열기로 뜨겁다. 저희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는 2005년 11월 28일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노동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국노총하고 경총하고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그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 취업 지원해드리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재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
자신을 알리는 데 익숙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하물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익숙치 않은 근엄한 세대들이야 어련할까.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교육과정들이 어르신들의 재취업을 돕는 데 무척 효과적이다. 이력서는 일단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야 좀 잘 쓴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자신이 했던 경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이력서보다는 자신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인성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력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칼라 사진을 준비한다. 학력은 최종 학력을 중심으로 기술화돼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경력 위주로 작성한다.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등 특이사항도 꼼꼼히 기록하고 여성의 경우 사회봉사,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것도 기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긴급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하고 글씨는 정자체로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컴퓨터 워드 작성 후 출력하는 것이 좋다. 자격증에 대해 쓸 때는 공신력을 위해 자격증 취득일, 발행처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전체적인 분량은 가급적 2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력서를 잘 쓰시려면은 일단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는 본인이지만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격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기 탐색의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력서를 쓰시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인 이력서를 쓰실 수가 있죠. 어르신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는 또 다른 곳,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력서와 함께 취업을 하려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면접. 이곳에서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경험을 그동안 통해서 어르신들은 면접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또는 면접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옷차림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지도해준다. 이런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은 면접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갖게 된다. 면접관이 어르신들의 첫인상을 보기 위한 표정, 자세, 옷차림, 눈빛이라든가 또 더불어서 이력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또 어르신들의 인품이라든가 언행, 또 가치관, 또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마음 자세가 잘 돼 있는지, 또 취업을 하시고 난 곳의 직업과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면접을 볼 때 주의할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 지나치면 오히려 고루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면접관의 나이가 적더라도 깍듯하게 경어를 사용해야 하고 복장은 반드시 단정하게, 그리고 모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옷차림이나 말투, 인상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면접에선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굉장히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여러모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러 가면 처체, 용모, 또 인상, 그리고 면접관이 면접을 할 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걸 지금 새삼 알았습니다. 이력서와 면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경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경비는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는 거를 조금 낮추시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대체로 취업이 힘드신 거가 조금 눈높이가 높으신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력서와 면접,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많다. 그러나 막상 많은 어르신들이 취업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직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느끼거나 또는 자신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이곳에서는 실버 택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실버 택배 사업은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년 전부터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택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맡은 업무는 택배 거점에 도착한 물품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일, 그리고 서명을 받은 후 배달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는 것이다. 물건을 나르고 배달하는 일, 과거의 지위나 역할에 연연해 하는 이들에겐 결코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상규 어르신도 은퇴 후 실버 택배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배송된 물건이 고객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된다. 네, 택배 왔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택배 왔다 이름 좀 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으로 배달을 갔는데 집이 비었는지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다.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되죠? 경비실에 이제 맡겨야죠. 시간 쓰고 맡겠다고. 하루에 주어진 물량의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일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배달 물품의 송장을 정리하고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물건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 3회 하루 5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일. 그러나 받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병원 안 받아 계속. 택배요. 그 경비실에 몇 개십니다. 택배요. 찾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아줌마들 집에 배달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수고했다고 뭐 주스 한 컵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야 정말 고맙더라고.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무척 감사하게 느끼고 또 일을 마치고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상당히 보람 느끼죠. 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 어쩌면 이상규 어르신이 배달하는 것은 자신의 보람과 행복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언론지상에서도 보면은 탑골공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비춰주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향후에 또 그 계열에 들어가겠지만 끼를 좀 발산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굉장히 많은 경력들과 지식들과 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능력들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고 계신데 그것이 돈을 받는 일자리든 그렇지 않은 일자리든 또는 자원봉사가 됐든 간에 자신의 속에서 갖고 있는 끼를 그것은 뭐 7색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숨겨놨던 거를 다시 끄집어낸다라면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팅을 하실 때 반드시 자신의 끼를 좀 내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드려라.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걸음을 내딛는 실버 어르신들. 경험과 연륜을 무기로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으로 준비된 인생. 우리가 만난 실버 어르신들은 준비된 노후를 아름답게 가꿔나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는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성공한 실버들의 리더, 성공한 실버 인생을 사는
자랑스러운 성실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